2024년 현재 대한민국 축구는 역사상 최강의 황금 세대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수많은 잡음 속에 선임된 클린스만 감독의 실패와 황선홍호의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연이은 악재가 이어지고 있죠. 뒤이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두고 또 한 번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모든 사건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인물이자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축구계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현 HDC 회장이자 부산 아이파크 구단주,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는 인물, 정몽규를 추적해보겠습니다. (1962년 1월 14일) 서울, 대한민국을 주름잡던 현대가에 또 한 명의 왕자가 태어납니다. 바로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동생이자 포니정으로 불렸던 한국자동차의 아버지, 전 현대자동차 회장 정세영의 장남 정몽규인데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미래를 꿈꾸며 상상하기를 좋아해 꿈꾸는 왕자님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학창시절부터 현재까지 못하는 운동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스포츠 마니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용산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거쳐 영국으로 건너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과정을 밟고 한국으로 돌아와 1988년 드디어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현대자동차의 대리로 입사하게 됩니다. 학창시절 책갈피에 현대 포니자동차 사진을 끼워 넣고 다닐 정도로 자동차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정몽규는 특혜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입사 3년 만에 상무이사로 승진하였고, 곧바로 전무이사를 거쳐 1993년 부사장으로까지 빠르게 승진하며 유례없는 초특급 승진 신화를 쓰게 됩니다. 또한 당시 울산현대 사택의 이웃이었던 차범근 전 울산현대 감독과의 친분과 함께 94년부터 96년까지 울산현대 호랑이 축구단의 구단주를 맡으며 축구계에 공식적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죠. 이에 더해 입사한 지 8년도 안 된 1996년에는 아버지 정세영이 현대자동차 회장 자리를 물려주면서 불과 34세의 나이로 대기업 회장에 등극하며 전세계 완성차 업계 최연소 회장이라는 타이틀로 젊은 나이에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는 독서를 즐기며 소식과 채식을 강조하였고, 술, 담배는 전혀 하지 않았으며 수영, 스키, 산악자전거, 테니스 등을 즐기는 스포츠맨이자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할 정도로 운동을 좋아하는 젊고 건강한 CEO로도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또한 당시 9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차세대 세계 지도자 100인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이후 97년부터 2년간 전북 현대 다이노스의 구단주를 맡으며 축구계에 한 발 더 다가섰고, 비슷한 기간 3년간 제5대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회장을 역임하기까지 했습니다. 98년에는 IMF 시기와 맞물려 정리해고에 따른 현대자동차 노조 투쟁 사태 당시 대화를 통해 노사 간의 타협을 극적으로 타결하였으며,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국제입찰에서는 최종 현대로의 낙찰과 그에 따른 인수작업을 매끄럽게 마무리한 공적을 세우기도 하였고, 이렇게 차세대 CEO로서 그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말, 현대그룹 왕회장인 정주영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의 둘째 아들이자 당시 현대가의 장자였던 현대그룹의 회장 정몽규에게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의 회장 자리를 넘겨주고, 조카였던 정몽규 본인은 부회장직으로 좌천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현대가 왕자의 난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이듬해 다시금 정주영 명예회장의 교통정리에 따라 현대기아자동차를 장자인 정몽규에게 완전히 넘기고, 정세영, 정몽규 부자에게는 현대산업개발 경영을 맡기는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며 1999년 3월 정몽규는 당시 국내 최대의 건설사였던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취임과 동시에 현대그룹에서 분리하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성장한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가치를 고려해 본다면 그 당시 왕 회장님의 이러한 선택은 역사적인 신의 한 수로 평가받고 있죠. 그러나 곧바로 그해 4월 정몽규와 정몽준 등의 정씨 일가 현대전자 주가 조작 사건이 터지며 큰 사회적인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죠. 새천년을 맞은 2000년, 당시 부도 직전의 대우그룹이 K리그를 대표하는 명문 구단인 부산 대우 로얄즈를 매각하려 하자 현대산업개발에서 축구단을 완전 인수하며 이로써 세 번째 구단주를 역임하게 된 정몽규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축구인으로서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축구단을 인수한 직후 부산 아이콘스로 이름을 변경했고, 김호곤을 총감독으로 임명하였으며
팀 컬러를 전통의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교체합니다. 그러나 전 시즌 2위를 기록했던 부산은 기대와는 달리 부진을 거듭하며 6위로 시즌을 끝마쳤고, 바로 이전 시즌 2년 연속 10개 구단 중 최다 홈관중을 기록했던 부산은 현대산업개발 인수 직후부터 관중수가 60%나 급감하게 되죠. 그러나 부산 팬들에게는 이보다 더 경악할 만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뜬금없는 서울로의 연고지 이전 추진이었죠. 부산에 축구 전용 구장이 없다는 이유와 감당할 수 없는 매년 60-70억 원씩의 적자, 그리고 부산시의 소극적인 지원 등의 이유로 안양 LG에 이어 서울로의 연고지 이전을 공식 선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이에 반대하며 LG를 서울 구단으로 밀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표명하였고, 부산시 역시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 약속과 더불어 부산 서포터즈의 강력한 항의에 의해 결국 부산 아이콘스 구단은 연고지 이전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까딱했으면 현재 서울 구단은 FC 서울이 아니라 정몽규 구단주의 현대산업개발이 모기업으로 있는 서울 아이파크 축구단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이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 서울의 연고지 이전 스토리 콘텐츠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나빠진 여론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그의 팀이 새롭게 창단된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으며, 2005년에는 구단의 명칭을 부산 아이콘스에서 지금의 부산 아이파크로 변경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해 5월 한국자동차의 아버지이자 정몽규의 부친인 손희정, 정세영 명예회장이 별세하였으며, 당시 장례식장에서 사촌형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의 어색한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곧바로 그는 아버지의 뜻과 철학을 기리기 위해 손희정 재단을 설립하여 현재까지도 혁신상 수상 및 장학, 학술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미래의 인재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듬해에는 뜬금없이 영창학기를 인수하여 주목을 받았는데, 이보다 더 뜬금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 2000년 정관계의 로비 사건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진승현 게이트 사건 중 검찰이 윤상림의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이 진승현에게 15억 원을 전달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게 된 것이었죠. 조사 결과 이것이 99년 당시 정몽규 회장이 고려산업개발 신주의 인수권을 매매해 56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따라 검찰에서는 징역 5년을 구형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자금 중 일부만 정몽규에게 전달되었고, 경력금 등으로 쓰인 3억 원만 개인적인 목적으로 횡령한 것이 인정되어 벌금 3천만 원의 유죄를 선고하고 재판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후 2010년까지 부산 아이파크는 리그 하위권을 전전하였고, 이에 정몽규는 좀 더 큰 축구판으로의 확장을 시작합니다. 2011년 1월 프로축구단 현역 최장수 구단주라는 타이틀을 발판 삼아 곽정환 회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제9대 회장으로 추대가 된 것이었죠.